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로 만나는 정재민의 정치참견.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민의 정치참견, 이번에는 정의당의 핫 이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맞이해서 후보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특별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였는데요. 정의당 대선 후보 PR 경연대회 언박싱 진행됐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제일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서울시당 유튜브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후보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여러 번 돌려봤어요. 방금도 보고 네, 왔어요. 방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저희 같은 열정으로 당원님들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님들의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후보님들이 당원들의 당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특히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서울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 것인가, 이게 바로 모든 후보님들의 주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서울시당이 이렇게 후보님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다 후보님들 섭외를 했었고요. 후보님들이 응해주신 순서, 그리고 후보님들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정미 후보, 그리고 김윤기 후보, 심상정 후보, 황순식 후보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와 편집을 통해서 서울의 당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후보님들이 정말 바쁘세요. 이 언론 인터뷰 요청, 그리고 각종 간담회 행사, 또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TV 토론, 이런 준비 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신데 정의당 서울시당이 이런 요청에 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후보님과의 대담 순서입니다. 황순식 후보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은 총 7개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네? 네. 저희가 사전에 인사를 시키려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맞춰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다, 소개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형식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형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10초에 저희가 제한 시간을 드릴 거예요. 타이머를 작동을 할 거고요. 10초 안에 우리 황순식 후보님이 서울시당 당원님한테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 황순식입니다. 정의당을 확 새롭게 바꿀 황순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오. 9초. 예, 9초에 딱 시간 안에 본인이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다 잘 못 지키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다들 예, 근데 힘들어하세요. 우리 황순식 후보님은 정의당의 대선 후보답게 또 가장 젊은 후보죠. 네, 가장 젊은 후보답게 딱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자기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까 이게 자기소개를 좀 더 하고 싶다 생각하셨는데 10초 너무 짧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예. 네, 저희도 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다 잔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코너로 서울시당 당원분들께 후보님의
어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예. 자랑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장점, 예.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어필하면서 자기 소개를 조금 더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시간 제한이 없는 거고요. 이것도 있긴 사실 있는데, 2분으로 준비했는데 네. 뭐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시간 해주세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10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해주세요. 네. 예. 네. 예, 황순식입니다. 네. 네, 저는 저기 진보 정치를 한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했고요. 그때가 지금까지 진보 정당 당원으로서 또 이제 진보 정치 정당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8년 동안 시의원 재선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실력을 좀 인정받아서 재선 후에 부의장, 의장까지 하면서 지역에서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속 20대에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평생 정치만 앞으로도 날이 한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라 앞으로도 한 20년에서 30년을 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정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IT 스타트업 그것도 이제 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지역 화폐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도전해서 그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요. 협동조합도 과천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이사장을 또 맡게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곳들이 예전에 이제 노동 현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진보 정치에서의 가장 밑바닥인 시의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지금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IT 스타트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경험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췄고요.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좀 중간 허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노회찬 원, 심상정 원, 이정미 또 후보님 나와 계시고 또 이제 우리 당에서는 또 젊은 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좀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열려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세대다. 그런 것도 좀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정파가 없다 이런 이게 저기는 그런 얘기도 듣는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파입니다. 정의당파. 네. 항상 선당우사로 당과 진보 정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특정한 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래서 당을 또 통합하고 좀 우리 당을 또 넘어서서 진보 정치를 확장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자기 자랑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좀 양념을 좀 더 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돋보이기 위해서 일단 그 최연소 시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전국 최연소인가요? 예, 전국 최연소. 전국 최연소 시의회 의장. 나밖에 못 해봤다. 예. 이 4명 중에 여기서 의장한 사람 나밖에 없다. 오, 맞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일하게 의장 출신 후보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자 도생에 내맡겨져 있는 이 사람들 팍팍한 사람들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정신이 되게 중요한데 그 협동조합 이사장도 했었고 지역화폐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 맞게 또 태양광 사업 이런 것도 내가 해봤다. 네,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 나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다 내가 이렇게 좀 자랑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세대 젊은 세대인데 지금 우리 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진보정치 1세대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의원을 맡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 세대 사이를 잇는 이 허리 세대로서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대선 후보로서 그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의당파다. 정의당. 언제나 정의당을 정의당파.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이 후보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아이, 후보님들이 아닙니다. 자랑을 잘 못하세요. 약간 겸손하세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들 다 나왔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우리 당도 컷오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면 컷오프 시켜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우리 황순식 후보님 자기 자랑 시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인데요. 세 번째 코너는 우리 후보님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슬로건, 예.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내가 바라고 있는 또 나의 생각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전달을 하려면 슬로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의당의 모든 후보님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가장 공을 들이면서 토론을 거듭해서 이제 만든 게 이 슬로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순식 후보님 출마변을 쭉 다 읽어봤는데 슬로건으로 이제 X세대 황순식 이렇게 이제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박싱에서 또 얘기하셨는데 선수 교체 황순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세대 또 선수 교체 이렇게 그 슬로건을 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국가 비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좀 담으셔서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X세대는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한 측면도 한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나이의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람시는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건 편집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네, 편집은 이제- 없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모든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하는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30년 전이나 20년 우리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험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특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정말 개발도상국부터 지금 선진국까지 왔습니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의 이제 감각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갇히지 않고 이해하기에는 좀 적절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때 이제 제 대학을 다닐 때 90년대나 이랬을 때가 가장 문화적으로 좀 풍족하기도 했고 좀 성장과 또 그 양쪽에 대한 이해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보다도 앞에 배웠던 게 이제 환경 기후 변화. 제가 전공도 그 환경 쪽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먼저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저는 이제 아예 문화적으로 좀 이해도가 있다. 모든 위아래의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당에 필요한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보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X세대에서는. 그리고 체인지는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네, 특히 지금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 그다음에 불평등, 또 차별, 그다음에 또 남북도 지금 신냉전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도가 계속 또 이번에 또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데 정치는 제자리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의 변화를 지금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다. 그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여의도 출신이 아닌 분들이 다 양당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변화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저는 이번 또 우리 당 또 경선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저 황순식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라고 하는 걸 사실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말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좀 과감하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변화 이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주요 공약을 좀 네. 봤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분의 후보 중에
이제 다른 새 후보님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한번 그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네. 한반도 이국과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 똑같이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을 해서 기후 위기 극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책 발표 두 번째는 부동산을 했는데 그게 제일 좀 조금 핫하기도 했는데 그거 일단 넘어가고요. 그것도 이후에 네, 그것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서울 수도권 문제 다루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남북국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사실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나 다 훌륭한 정책이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북의 입장에서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거부감들도 사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있었고요. 그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구조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3조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영토 조항이죠. 그래서 북한까지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토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괴뢰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도 지금 우리 헌법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벌써 이제 유엔 동시가입한 지가 3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같이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100개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지금 현재와 다르다. 근데 그럼 이걸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낼 수 있고 관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까지 쭉 봤을 때 결국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눈치만 보고 있었던 네, 잘 되기를 바라기만 뭐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바꿔야 된다. 네, 우리가 평화의 주체로서 북한하고 당당하게 협상하고 이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가능하다. 뭐 정전 체제 얘기를 하는데 정전 체제에 따르면은 정전 체제에 사인했던 나라가 중국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벌써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북한하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북한하고 수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 3조 개정하고 북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태양광 저 사업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처음으로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 엔트로피라는 책을 아버지가 던져주셔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처음 접했던 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이게 에너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대로면은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악성 민원들도 많고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내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그게 이제 국토가 좀 좁고 워낙 밀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과천에서 처음으로 아마 전국 제가 의원을 할 때 조례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자체 단위에서 신재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하고 어떤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과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천에서 가장 가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뭐냐 그러니까 똥이더라고요. 말? 네, 말도 있고 네, 경마장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깔 수 있는 것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도시 지역에서 좀 적습니다. 물론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같이 특히 이제 북은 굉장히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많거든요. 수력, 양수 발전 그리고 풍력,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남북이 같이 나눠 쓴다고 한다면은 한반도 슈퍼그리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이건 에너지 기후 변화 문제는 또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교류로 평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당 정책에도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당 정책 할 때 이제 시도당 위원장 연석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했고 뭐 당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현재 상황과 또 강력한 의지, 상황 파악과 좀 의지를 좀 갖고 있는 후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우리 황순식 후보님이 우리 당에서 또 한반도 평화 특별 본부장을 또 맡고 계셔가지고 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한반도 문제 평화 체제 그리고 이 평화 체제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예. 한 3분 정도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또 그 공공환매 수익 공유형 공존주택을 네.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수용하겠다. 네. 그래서 어제 발표하셨었죠? 네. 예, 기자회견.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막 수치들이 나와서 네.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예. 당원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공존주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환매 조건부 수익 공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이제 살 때는 정부로부터 사는 거죠. 정부로부터 사는데 반값에 삽니다. 절반. 지분을 반씩 나눠서 정부 지분 반, 그다음에 사는 사람 반 해서 반반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팔 때도 공공에게만 팔게 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차익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만큼을 좀 적게 받고 나올 거고요. 예, 더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만큼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약간은 약간은 충족시켜 주면서도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조금 비슷한 정책들을 다른 당 후보들도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좀 깊은 고민과 공공성을 가장 높인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돼 있는 것들은 다주택자들, 특히 5가구 이상, 5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4채는 냅두고 왜 또 4채는 놔두냐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재정 수요라든가 이것도 이제 공급 수요를 좀 생각했을 때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봤던 게 5주택 이상 10채 있으면 6채는 정부에서 적정 가격에 수용을 해서 이걸 공존주택 형태라든가 임대로 정부 공공 임대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지금 민간 주택들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삽니다. 반드시. 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그리고 공공환매 수익 공유형 공존주택 공급으로 우리 주거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황순식 대통령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는 정의당의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님만의 좀 공약,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대선 이야기가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좀 논의가 되지도 않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기대가 좀 안 된다.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덜 된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이 대선 경쟁, 과열 이런 것들이 치열해서 정의당의 설 자리가 좀 축소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이 이걸 내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자랑 좀 풍부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뻔한 경선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경선에 대한 관심은 이제 확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별로 이변이 물론 지금 뭐 우셨다고 하는데요. 뭐 후보님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변이 없고 뻔히 예측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당의 경선도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바뀔 수 있구나. 예. 또 확 바뀌는구나. 예. 이런 이변이 보여졌을 때 엄청나게 관심이 가겠죠. 제가 결선에 진출해가지고 두 후보 중에 한 분과 싸운다. 이러면은 뭐 아마 뭐 벌떼처럼 모든 오겠죠. 아니 네.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네네. 정의당이 누구야? 정말 바뀌는구나. 네.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구나 했을 때 바뀌고 국민들의 관심을 확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이변이다 황순식이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약간 또 불리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변입니다. 이변이지만은 네.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롭다. 그리고 실제로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의당만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봤을 때 그러면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촛불연대를 만들자. 지금 국민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윤석열이 지금 좀 바꿔주길 원하는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네. 이건 변화가 아니죠,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정말 변화를 생각한다면 정의당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지지를 못 받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깊게 한번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보여줬을 때 그분들을 이제 또 함께 할 수 있겠죠. 진보 정당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작은 진보 정당들부터 시작해서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른 뭐 큰 이정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너무 강하죠. 이미 지금 경험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대 포를 넓히기에는. 또 뭐 김용기 후보도 뭐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나 조금 완고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제한을 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연대. 아까 분명히 중심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되 아까 불평등 기후위기, 양극화, 그리고 남북 평화 이런 큰 틀의 걸 가지고 최대한 폭넓게 열어가서 우리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황순식이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네, 황순식이 되면 다 된다. 주목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폭넓은 촛불 연대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황순식을 결선으로 보내달라. 네, 네, 일단 결선부터 가야 결선부터 네, 가야지. 이제 주목을 받고 그 뒤에 이변을 만들어서 네. 쭉 가겠다. 그럼요.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즉석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정의당한테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대선 후보님이라면 이런 그 비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의 특징이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연달아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는 4월에 걸려있는 선거가 대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결과물을 꽃피워야 되는 선거는 아마 22년 지방선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정의당의 얼굴 또 후보들이 많이 공직에 진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니까 그 광역시도당 위원장님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깨 그 책임감이 가장 무거우실 것 같고 또 우리 후보님 중에는 유일하게 또 경기도당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황순식 후보님은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또 유일한 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황순식 후보님이 대선 후보로서 그 다음 지방선거를 우리 정의당에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움직여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게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도 너무 그 갑갑함이 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실패 만약에 이 분위기로 치러진다면 정의당의 앞날이 너무 캄캄하다. 이런 사실 절박함이 있었고요. 뭔가 앞서 질문에서 나왔지만은 당의 역동성을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지금 뛰고 있는 그 많은 우리 소위 전사들 지방은 또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 가장 컸고요. 그래서 출마를 하기도 했고, 뭐 저는 이제 편파TV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대통령을 되자고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더 크게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은 다시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진보의 진지를 얼마나 구축할 수 있느냐, 얼마나 연대와 힘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당선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준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뭐 자랑은 빼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세요. 네, 마음껏. 자랑하세요. 진보신당 때 당 지지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이제 네.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또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 뭐 재선에다가 제가 뭐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만약에 3인 선거구에서 보통 15%에서 최소 15%도 쉽지 않죠. 한 20% 정도 해야지 안정권이 되는데 여기서 10에서 15%는 당에서 깔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를 하는 거지. 네. 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는 거의 뭐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이 중앙에서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폭넓은 연대와 힘들을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폭넓은 촛불 연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가서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움직여야 되고 저야 뭐 이렇게 대선 후보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진짜로 뭐 다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상가 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것들 하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로 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더 좀 더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또 대선 출마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제가 물론 대선 후보가 돼서 뛰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그 지방 선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하고 일일이 손잡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돌파를 위해서는 일단 당이 기본적인 10에서 15% 정도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거를 먼저 열어야 2022년 지방선거 후보들한테 희망이 있다. 그걸 위해서는 황순식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5번째 코너이고요. 5번째 코너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이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뜻인데요. 오늘 이 방송이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후보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아마 서울이 제일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이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서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불평등 문제가 정말 심각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인천광역시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2025년 이후부터 서울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쓰레기들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쓰레기 대란 문제,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이제 더 시간이 없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해야 되고 50년까지 이제 넷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 전환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서울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큰 비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후보님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우리 서울 당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저도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지금 과천으로 갔는데요. 이제 과천에 산 지가 좀 더 된 것 같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동산 폭등에 네.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공정주택, 그 다음에 또 민간 아까 뭐 말씀은 더 안 드렸지만은 민간 또 세입자들을 위한 공정주택 이런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가격으로 월세나 이제 전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와 규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제 주거 안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겠죠. 이거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해야 된다. 이게 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설 주택 효율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공장은 뭐 거의 다 외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재건축 재개발도 저는 어느 정도 공공에서 직접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 이제 건물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충분히 하는 그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이전 문제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 이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발표하면서 국회를 오송역으로 옮기자. 오송역 위에 아예 그냥 올리자. 이런 역 얘기가 위에.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바로 KTX 타고 역에 내서 바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청사까지 가려면 또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게 또 불편하니까 그냥 자가용을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토를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빠르게 이동해서 업무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확대, 대중교통 이제 무상화까지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분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 반대로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몰리려고 하는 것을 반대로 더 이상 몰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도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뭘 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재택도 많아지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많이 적게 출근을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뭐 한번 내부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 갈 거냐 안 갈 거냐. 농촌에 가서 산다면 기본소득을 주면 이제 살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안 산다 그러고 보통 오히려 나이 든 사람 갈 수 있지 이런 또 말씀들도 좀 하시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처방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욕구들을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걸 막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흘러가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다양하게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 이제 과천에 있어서 그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과천이 이제 청사를 이전했잖아요. 동네가 사실 상당히 그러면서 좀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요. 그게 뭐 집값은 안 떨어지던데. 그러면서 결국 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제 2주택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면서 가족들은 여기 살고 이제 본을 왔다 갔다 하는 주말 부부만 되는 형태들도 좀 많이 봤고 여기 있던 그 자영업 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억지로 하는 부분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하고 청와대는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인위적인 형태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도록 내려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오히려 약간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구축을 거기서 하면서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의 저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결국 왜 수도권으로 오느냐? 여기 오면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세상에 일자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집값도 싸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이게 말이 되냐? 사실 너무 그런 좋겠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두 개를 하면은 다른 것들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든가 환경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서울이 좋아지는 거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 외곽이 더 살기 좋아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 평준화 정책. 사용선진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째 네. 코너 다음 얘기해볼까요? 순서 가볼까요? 네. 6번째 코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촬영 준비를 하면서 네, 네. 어제도 밤에 영상이 하나 연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왔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청년에 관련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아무래도 다양하게 할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딱 청년만 두드러지게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 기회에 청년 공약, 청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청년들과 가장 가까운 후보, 네. 가장 젊은 후보다. 가장 젊고, 가장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후보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턴본에서 좀 검증이 됐나요? 그럼요. 턴본에서 그렇고 아니 그게 뭐 아이도 키우고 있고 그렇지만은 좀 제가 전부터 그거는 좀 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이에 떠나서 위 선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살 형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좀 모두 폭넓게, 편하게. 모두 편하게 좀 하는 편이고요. 좀 큰 좀 장점이네요. 다양한 좀 이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시의원하면서도 굉장히 온갖 민원인들을 다 듣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이야기 듣고 공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훈련도 돼 있고 성격도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감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대화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다. 그 부분이 가장 강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책은 사실 청년만을, 그러니까 청년정의당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만으로 특화되는 정책들은 사실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문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특히 이제 주거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아직까지 딥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이야기들을 또 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 자체가 예전에 정규직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 상황과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취업 시장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달라졌고 제가 뭐 출마 선언문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자본과 노동으로 바라보는 이런 나라를 바라보고 바꿔야 된다고 했다면 물론 그 모순도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소위 이제 그 고부가가치 대기업, 고부가치 산업, 그 다음에 중소자영업 그런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 이 사이에 좀 차이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청년정의당에서 질문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좀 제일 빨리 좀 제일 먼저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것도 해결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야 됐어야 되는데. 하지만 소통의 아이콘이셔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어쨌든 좀 일단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다른 후보님들도 비슷하게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문제가 저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비정규직이 저는 앞으로 이걸 물론 줄여야 되는 데는 공공부문 같은 데는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노동 형태 자체가 어려워요. 앞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일단 기업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않거든요. 중소기업들 계속해서 망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저도 뭐 숱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일을 하든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편복지가 필요한 거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제 직무급제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금 개혁 이런 것들도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DP 이제 같은 거를 또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워낙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돌려봤는데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뭐 모병제로 전환하고 그 아까 평화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대를 축소하고 군축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들이라든가 공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남북 관계 개선하고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꼭 해결해야 될. 예, 여기서 나오는 사실 사회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줄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결하셔야 될 과제가 워낙에 많으세요. 네. 당연하죠. 평화까지 이렇게. 우리 뭐 후보만 되면은 당의 훌륭한 정책과 네. 그렇죠. 이제 당의 후보가 되면 또 우리 당의 모든 자원이 그럼요, 또 우리 그럼요. 후보님과 함께 또 지금 갈 거기 일단 좀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고요. 네. 좀 구체적인 것들은 또 네. 대선 과정에서 잘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이제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7번째 코너는 우리 후보님이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대선 후보가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나야 나 코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대선 후보 나야 나. 예. 예. 알겠습니다. 칠행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또 상상도 못했다. 네, 이게 다들 그래서 이렇게 배신감을 이제 느끼고 가세요.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그래서 정의당- 선대 후보들도 안 가르쳐 주는구나 이게 서로. 그럼요.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되죠. 대선 네. 후보 나야 나. 나야 나. 네, 나야 나 칠행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순발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후보님이 네. 왜 대선 후보가 나여야만 하는지를 칠행시로 딱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측 불허한 일들이 항상 토론이나 네. 이런 데 있으니까 미리 그렇죠. 좀 단련을 네, 시켜드리려고 예방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예요. 네. 네. 바로 하시면 되나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라는 게 그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앞에 앞글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뭘.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있을 테니까 좀 정리를 하세요. 아까 저희 전 시간에 이제 다른 후보님들이 오늘 하셨는데 다들 이 대목에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릴렉스 하시다가 갑자기 바짝 긴장을 하시고 이런 게 있었냐 이러면서 좀 절망을 살짝 하셨거든요. 오늘 좀 마지막인데 보가 어렵네 보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네. 네, 후보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셨어요. 네, 어차피 이거 쓰는 건 의미 없다. 네. 그냥 바로 즉석에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즉흥적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이 옆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후보님들이 다들 질문지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대목에 엄청 상세하게 뭘 작성을 해오시는데 그냥 미안함이 있어요. 나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 반. 하지만 또 이럴 때 후보님들을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하게 해서 얼마나 이 사람의 순발력과 재치가 있는지를 당원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저희를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이거 어렵네요. 네.
이건 이제 편집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예. 고민하고 계신 장면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제 네네. 땀뻘뻘 그렇습니다. 이런 이모티콘 예.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문장당 한 5초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더 얘기하면 놀리게 될까봐 말을 못 하겠네요. 너무 가벼워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그렇지만 아우.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또 다 가장 약간- 젊은 후보시니까 예. 네, 젊은 후보의 감각처럼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압박으로 네, 다가오고 아니에요. 있을 것 같은데. 아 단어가 진짜 없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래 고민할수록 계속 뭐 미궁 미궁으로 속에 빠집니다. 빠지죠. 네, 그래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해탈. 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네.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나여야 한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는 나다. 네. 나야 나 코너입니다. 네, 토론. 너무 오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예 알겠습니다. 아 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그냥 뭐 막 말도 안 예. 되지만 어쨌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자, 해볼까요? 네. 대. 대,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선,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후, 후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나. 나, 나름 준비된 후보 야. 야식을 먹으면서 야식이 생각나는데 야식을 먹으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한 후보는 나. 나이기를 바랍니다. 아, 약간 괜찮았는데 야식에서 약간 걸리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배가 고파요. 아니, 사실 이 방송을 예. 저희가 이제 저녁에 예, 틀죠. 녹화해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이 될 때 틀어서 볼 그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야식 먹으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야식을 먹으면서 네. 야식 먹으면서 꼭 네. 우리 문자로. 황순식 네. 편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이번 코너가 후보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후보님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질문 준비하면서 네. 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조금 고민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정의당 대선 후보라면 이 정도의 순발력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분들 참 예. 궁금하네요. 아, 네, 고민- 괜찮아요. 마음에 약간 고민 편안히 많으셨습니다. 가지셔도 네, 돼요. 후보님들의 사인 사색의 스타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재민의 정치참견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특별편 준비된 7가지 코너는 지금 모두 진행을 다 했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황순식 후보님이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한테 네. 하시고 싶은 마무리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 머리가 속이 하얘져가지고.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그렇게 나온 것도 좀 절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의당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정말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금 좋은 후보들이 나오셨지만은 정말 지금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갈 후보는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 진보의 낙관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꾸자, 우리 정의당부터 바꾸자 이런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황순식을 꼭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변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황순식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근데 이 서울시당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토론회도 있고 정의당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다 잘 챙겨보시고 꼼꼼히 비교도 해보셔서 우리 소중한 당원님의 한 표 정말 우리 정의당을 빛낼 수 있는 후보님께 행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함께한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정의당의 대선 주자. 바로 당원님들의 손으로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재빈의 정치 참견 오늘 황순식 후보를 마지막으로 네 분의 후보 대담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의당의 네 분의 모든 대선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주 훌륭한 장점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시청을 해주시고 누가 과연 우리 정의당의 대선 후보의 적임자인가 잘 고민하셔서 꼭 현명한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신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경선 특별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차차. 마지막으로 정의당 서울시당 네,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